자, 이번 시간은 이제 이더 채널 관련된 윈도우의 티밍이란과 리눅스 본딩이란 기술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티밍이란과 본딩이란 기술들은 사실 이게 CCNA하고는 조금 다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실제 실무를 가보시다 보면, 저도 처음에 이제 네트워크만 공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스위치하고 스위치 사이에 이렇게 우리가 이더 채널을 이렇게 해서 번들을 형성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만 형성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냐면, 요게 이렇게 단말이 있으면 이 단말에도 물리포트 NIC가 램포트가 두 개라서 이렇게도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왜 얘가 이렇게 이중으로 하냐면, 이 포트가 장애 발생했을 때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요때 보면 여기서 2단까지 다 이중화가 구현이 된 거죠. 그래서 요게 끊어지면 이쪽으로 가고, 또 요게 끊어지면 이렇게 해서 이중화 경로들이 다 확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쪽 단에서 발생하는 기술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본딩이라 또는 팀을 이룬다 해서 티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윈도우 계열에서는 이걸 티밍이라 표현하는 윈도우 계열에서는 팀으로 부르고요. 티밍이라고. 얘는 이제 본드처럼 붙어 있다 해서 리눅스 계열에서는 본딩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본딩 하면 얘가 리눅스 서버구나. 리눅스 여기 OS가 리눅스구나. 본딩이면 그다음에 윈도우면 바로 티밍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가면 이거는 이제 세팅을 가끔 이제 해두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세팅을 뭘 해야 되지 이게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시고 할 때는 우리는 이제 PHP, LHCP만 배우고 갔는데 이걸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서버가 있으면 서버에 이렇게 물리 포트가 이렇게 두 포트가 있고 스위치 네트워크 스위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스위치 포트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구성하는 방식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이 방식이 뭐냐면 액티브 방식과 액티브 스탠바이 방식과 액티브 방식이 있습니다. 자, 액티브 방식은 이 두 개의 링크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들 모두 사용하는 것이, 그리고 이 액티브 스탠바이라는 것은 얘를 평소에 사용하다가 얘가 장애가 나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는 프라이머리고 하나는 주전 선수고 하나는 예비 선수로 구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식을 많이 구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또 좋아 보이지만 사실 이것도 좋아, 이게 더 양쪽성이 더 좋아 보이지 않냐 하는데, 사실상 이게 또 괜찮을 때도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 랜카드 여기서 텐지로 이렇게 텐지 포트가 텐지로 있고 얘도 텐지 있을 때 얘가 만들어낼 수 있는 트래픽이 최대가 한 8G 정도라고 한번 해봅시다. 8G. 8G면 얘 하나면 이 한 가닥으로만 써도 다 커버 되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굳이 이 액티브 스탠바이로 구현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트래픽이 만약 얘가 총 하는 게 뭐 16G 이래 된다면 이 양쪽을 다 쓰는 게 더 효율적일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 트래픽에 따라서 얘가 데이터 트래픽이 많다면 이런 방식도 괜찮지만, 제어 트래픽이 많다면 이 방식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액티브 스탠바이는 액티브에서 차이가 뭐냐면, 이 액티브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액티브를 할 때 쓰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스위치와 스위치에 이렇게 사이에 있을 때 뭘 썼죠? 이게 번들링 할 때 PAGP나 LACP나 그다음에 스태틱 방식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PAGP는 거의 사라졌고 온도 비건장일 때 이것만 쓰라 했죠. 이렇게 써서 얘가 어떻게 했습니까? 트래픽을 이렇게 부하 분산 방식에 따라 둘 다 사용했지 않습니까? 예, 그 개념을 얘가 똑같이 가져오는 겁니다. 가져와서 어떻게 하냐면, 얘가 요 액티브 방식이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LACP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LACP를. 그래서 요쪽 단말에 LACP를 구현하면 이게 뭐다? 액티브 방식 양쪽을 모두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액티브 스탠바이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이제 프라이머리 링커가 되고 얘가 이제 주전 백업 선수 백업 링커가 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LACP를 구성하면 얘도 LACP를 구성하고 얘도 LACP를 구성해야지. 얘도 보면 LACP 할 때 양쪽이 액티브 패시브 이렇게 모두가 맞아야 됐지 않습니까? 얘도 똑같하게 얘가 LACP면 얘가 LACP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에는 LACP 구성을 해야 되는데, 반면에 요 액티브 스탠바이를 했을 때는 스위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세팅 안 해줘도 됩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스위치가 설정을 안 해줘도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네트워크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이제 서버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이제 이거 어떤 방식을 할지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이 네트워크 엔지니어 입장에는 이 친구가 액티브를 했다 하면 우리는 LACP 포트에다가 설정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설정 안 하면 통신이 안 되겠죠. 그리고 만약 얘가 액티브 스탠바이를 했다고 했는데 여기다가 LACP를 설정해 버리면 통신이 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식에 맞게
해준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기본 우리 네트워크 엔지니어, 서버 엔지니어 관점에서 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가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우리 L3 이더 채널이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인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포트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있으면 뭐냐면, 자, 이렇게 얘가 이제 티밍을 돼버리면 요 우리 L3 이더 채널 기억나십니까? L3 이더 채널? 제가 이제 고급할 때 좀 더 설명을 드렸었는데, L3 이더 채널을 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스위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으면 양쪽 포트가 연결돼 있으면 번들링하면 이 포트 채널이 뭘 가집니까? IP 주소를 가지죠. 그리고 얘가 또 무슨 주소를 가집니까? 얘 자체의 맥 주소를 별도로 가진다 했습니다. 스위치의 그런 고유의 맥 주소를 사용해서 이 물리 포트의 주소를 사용하지 않고 얘가 죄송합니다. 이 상태에서 얘가 가상의 IP를 가지고 가상의 IP가 참 여기 L3 하면 여기다 IP를 주게 되고, 그리고 요 물리 포트의 맥 주소를 사용하지 않고 스위치에 베이스 맥 어드레스라는 그 맥 주소 사용한다 했습니다. 얘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뭐냐면 마치 얘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얘가 이제 그 윈도우나 리눅스가 티밍 본딩을 했을 때 되면 요 포트에 각각 주소를 주는 게 아니라 이 전체에다가 한 개의 IP 주소를 줍니다. 논리의 IP 주소를. 자, 주소를 주고 본딩 인터페이스, 티밍 인터페이스랑 마치 L3 히더 채널 비슷합니다. 그리고 얘한테 이 물리 포트의 맥 주소를 기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특정 맥 주소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런 주소를 우리가 뭐냐면 벌추얼 IP 또는 벌추얼 맥 주소, 가상의 별도의 이렇게 준다는 표현도 많이 쓰기도 합니다. 이 표현을. 그래서 이 물리에 있는 맥 주소를 사용하지 않고 가상 맥 주소를 사용하고 요 각각 포트에 IP를 주지 않고 요 전체에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L3 이더 채널을 했을 때 그거랑 굉장히 유사한 개념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통신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PPT를 보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윈도우 서버에서 티밍이란 것은 여러 개의 그 팀으로 묶는 기술인데, 사실 팀이 이렇게 NIC 보면 이렇게 포트가 여러 개 있거든요. 이걸 하나로 묶는다는 겁니다. 팀으로 묶는 기술입니다. 자, 당연히 이건 이더 채널이랑 똑같습니다. 대역폭 증가가 장애 났을 때, 그 한쪽으로 장애 났을 때 다 넘어갈 수 있으니까 폴트 톨러런스, 그리고 로드 부하 분산, 그리고 여기다가 L3 마치 뭐랑 비슷하다는 거죠? L3 이더 채널이랑 비슷하게 얘가 논리 인터페이스, 여기 생기는 본딩 티밍 인터페이스에다가 우리 마치 포트 채널이랑 유사하게 그런 포트 인터페이스 가상 IP와 가상 맥 주소를 씁니다. 근데 이때 가상 맥 주소를 어떻게 주냐면, 일반적으로는 뭐냐면 얘가 이제 가상으로 아예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여기 포트가 두 개 있으면 포트별로 맥 주소를 가질 거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첫 번째 프라이머리를 쓰는 일반 첫 번째 포트의 맥 주소를 그냥 가상 맥 주소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게 혹시 장애 나더라도 요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요 첫 번째 했던 놈을 계속 잡고 있습니다. 안정성을 위해서. 자,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가상의 IP, 가상의 맥 주소지만 실제 첫 번째 맥 주소를 이용한다. 그래서 얘가 혹시 이 포트가 죽더라도 이쪽으로 넘어가더라도 이 한 포트만 있는 그 티밍이라도 계속 원래 얘의 주소를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티밍은 예전에 윈도우 같은 경우는 윈도우 2012 이전 아주 제가 저도 옛날 2008 이거 처음 2003이었나? 뭐 이때 옛날 거 쓰다 때는 옛날에는 티밍이 뭐 제조사들 브로드콤이나 뭐 이런 HP나 각각 제조사별로 유틸리티가 달랐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구성할 때 보면 그 제조사별로 유틸리티를 보고 그거를 봐야 됐었는데, OS에 별도의 내장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제조사에 굉장히 의존을 했었죠. 근데 윈도우 2012 정도부터 LBFO라 해가지고 로드 밸런싱 페일오버라 해서 이 기능을 이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윈도우에 이제 내장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조사의 유틸리티가 불필요하게졌다. 그래서 좀 더 이제 동일하게 이제 좀 더 하기 편해졌죠.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 티밍 모드가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 스태틱 팀이란 거는 LAC 이더 채널의 온 모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웬만하면 사용하지 말아 있고, 그래서 얘가 LACP로 구성할 수 있다. 요게 뭐라 했으면 바로 일반적으로 액티브로 사용할 때 많이 쓰고요. 요 스위치 인디펜던트 모드는 주로 일반적으로 액티브 스탠바이일 때 많이 씁니다. 얘도 이제 액티브 가능하긴 해요. 일부는 VM 환경에서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액티브 스탠바이를 가장 많이 쓴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큰 틀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뒤에 좀 세부적으로 들어갈 거지만 너무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방향을 잃게 돼요. 이게 막 헷갈리게 돼서. 근데 큰 틀이 뭐냐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LACP로 구현할 때는 우리가 액티브로 해야 되고, 결국 뭐가 필요하다? 앞에서 말했던 스위치에서 설정, LACP 설정이 필요하다. 이 스위치 인디펜던트라는 단어가 뭡니까? 독립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스위치 설정이 불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주로 얘가 이제 액티브 슬레이브 방식으로 하나는 메인, 하나는 백업으로 사용할 때 주로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얘도 일부는 최근에는 얘를 액티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뒤에 설명을 드릴 건데, 기본 가장 큰 틀은 요게 가장 일반적이다. 가장 일반적인 것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데 티밍 모드 중에서 이 두 개는 우리 앞에서 우리가 계속 많이 학습했지 않습니까? 스위치 할 때 이 티밍 모드에서 스위치 인디펜던트라는 건 스위치 독립이, 스위치 설정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LACP를 했을 때는 말씀드렸지만, 단말에다가 이렇게 포트가 있으면 이렇게 해서 여기다 얘도 LACP를 하고 스위치도 LACP 세팅을 한 반면에, 이 스위치 인디펜던트 모드로 하면 뭐냐면 요 스위치 단위는 설정이 필요 없고 얘만 티밍 번딩을 선택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스위치는 설정을 안 하니까 스위치는 티밍의 존재 자체는 모르고 그냥 개별 단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구나, 이런 식으로까지 인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우리가 주로 요번에 많이 사용합니다. 스탠바이에서. 근데 우리가 액티브 팀부를 죄송합니다. 이게 VM별로 하이퍼 V 환경에서 된다, 이 말이 뭔지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VM이라고 이 하드웨어를 가상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드웨어를 요즘은 워낙 좋으니까 CPU, 메모리, 하드 디스크, 그 다음에 NIC, 이런 물리 자원들을 가상화할 수 있습니다. 가상화라는 것은 하나를 쪼개서 나눠서 빵 한 조각을 나눠 먹듯이 자원을 분산해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원을 분산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상태에서 기존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상태에서 OS 그냥 윈도우 10 하나 깔고 위에 프로그램을 이렇게 깔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방식은 여러 가지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윈도우 서버를 이렇게 깔고 나면 요 위에 하이퍼바이저라는 게 올라갑니다. 하이퍼바이저라는 게 깔고, 얘는 하이퍼 V라는 하이퍼바이저가 갑니다. 이 하이퍼바이저가 뭐냐면 얘가 이제 우리가 이를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자원을, 이게 뭐냐면, 자, 요 위에다가 우리가 OS를 윈도우 서버 12지만 요 윈도우 서버 2012지만 요 안에 윈도우 서버 2008을 깔 수도 있고, 요 위에 리눅스를 깔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요 위에다가 리눅스보다는 뭐 윈도우 7을 깔 수도 있고, 윈도우 10을 깔 수도 있고, 윈도우 11을 깔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뭐냐면 요 하나의 요 위에다가 이 하이퍼바이저는 가상 자원을 분산한 거에서, 얘한테 만약에 CPU가 12개 있고 메모리가 12기가 있고, 얘가 하드가 12테라가 있고 NIC가 두 포트가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실제 얘가 포트가 2개 있다. 실제 물리 NIC 포트가. 그럼 얘한테는 뭐냐면 CPU는 3개, 램은 얘가 좀 더 중요하니까 6기가, 2기가, 12테라니까 얘 2테라, 1테라 나눠줄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자원을 분배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하이퍼바이저, 하이퍼 V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 V가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이 안에 이런 그것들을 우리가 벌추얼 가상의 머신이라고 합니다. 이런 하나하나들 별도로 이 안에 이 부모 밑에 이렇게 자식들이 이렇게 가상으로 이렇게 깔려 있는 건데, 얘한테 자원을 이렇게 공유를 받아서 쉐어링을 해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얘들도 이 안에 보면 가상의 닉이 있어요. 이게 좀 처음에 헷갈려. 이게 진짜 헷갈리는데, 뭐냐면 이 안에 얘들 가상의 닉이 생깁니다. V닉, 물리 포트가 아니라 가상의 랜카드가 생깁니다. 그리고 얘가 요 컴퓨터 하이퍼바이저가 보면 여기 가상의 소프트웨어 스위치가 있습니다.
자, 얘가 내부적으로 요 안에 보면 요 안에 소프트웨어 스위치가 이렇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얘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얘들 간에도 이렇게 통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들한테 그리고 나서 얘가 실제 컴퓨터에는 이 NIC가 두 포트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얘가 외부에 실제 뭐 시스코 스위치가 있으면 시스코 스위치가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얘가 통신할 때는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으로 나가서 이렇게 통신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가 이제 중요하냐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요 NIC들이 어느 경로를 요거 두 개 포트 중에 어느 경로를 타고 나갈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자, 요 NIC는 요쪽 포트를 타고 나가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타고 나가, 또 얘는 이렇게 타고 나가, 얘는 이렇게 타고 나가 이렇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하 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뭐냐면 이렇게 하고 요거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스위치 인디펜던트 모드로 딱 세팅을 해놓으면 원래 인디펜던트는 일반적으로는 요런 가상 환경이 아닐 때는 이렇게 하나의 그냥 OS 윈도우 11 이렇게 있을 때는 물리 포트 두 포트가 있으면 스위치랑 외부에 시스코 스위치랑 연결돼 있으면 얘를 액티브, 얘를 후보, 백업을 해서 이쪽만 사용했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그렇게 사용하지 않고 얘가 어떠냐면 얘 입장에서는 얘만 프라이머리고 나머지 요 포트는 백업인 겁니다. 안 사용 안 하고 장애가 나면 이쪽 넘어가고, 근데 얘 입장에서는 얘가 되고 얘 입장에서는 얘가 메인이 되고 이렇게 해서 전체로 봤을 때는 크게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액티브가 되는 거죠. 얘 관점에 있을 때는 얘만 쓰니까 액티브 스탠바이 관점은 보이지만, 자, 요렇게 해서 액티브 부하 분산을 구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VM 환경들이 요즘 가상 환경들이 도커나 이런 뭐 컨테이너 환경이나 버추얼 머신 같은 이런 것들 아마 CCN이 뒤쪽에 배우겠지만, 이런 것들의 발전들이 뭐냐면 네트워크 기술에 있어서 또 부하 분산 모든 것에 있어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스위치 인디펜던트 모드라는 거는 스위치의 인디펜던트 독립적이다. 그래서 결국 설정이 불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래 이렇게 사용하는데 VM 환경에서는 크게 보면 이렇게 되겠죠. 원래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액티브 스탠바이로 보이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하 분산 방식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얘가 부하 분산 방식은 얘가 이제 우리가 그 LACP 할 때 보시면 부하 분산 방식 기억나시나요? 뭐 소스 맥, 데스티네이션 맥 해서 비트 방식으로 하거나, 이제 기존에는 이제 비트 방식이 있거나 익스클루시브 월 방식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그 NX O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CRC에 폴리다미얼이라 해서 다항식을 이용해서 좀 더 복잡하게 했죠. 우리가 기존에 CCN이 보면서 이렇게 iOS는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이런 부하 방식이 있었는데 얘도 이제 거의 좀 비슷비슷하게 방식이 있습니다. 자, 얘가 어드레스 해시라는 건 우리가 배웠던 그 해시입니다. 우리가 그 이더 채널 할 때 배웠던 엑스클루시브 OR 방식의 그런 해시들을 같은 그런 해시 기반으로 섞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이퍼-V 포트 방식이란 거는 뭐냐면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그 방식입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드렸던 요게 뭐냐면 그 하이퍼-V 포트 방식입니다. 그래서 VM별로 트래픽을 조절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VM은 이쪽으로 가고, 이쪽 VM은 이쪽 VM, 이쪽 VM은 이쪽 다 이쪽 VM, 요 방식이 바로 하이퍼-V 포트 방식입니다. 그래서 스위치 인디펜던트 방식과 이 하이퍼-V 방식이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네, 자, 네, 그렇게 해서 요 방식들이 사용되게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이나믹 방식이란 거는 요 두 가지를 섞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티밍 모드를 이렇게 선택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 부하 분산 방식을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하 분산 방식은 이게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 이런 게 있다고 아시면 됩니다. 우리가 그 이더 스위치 했을 때 그것처럼 요 포트 주소도 이용한 방식입니다. 자, 이거 윈도우 서버가 이거 저절로 이 중에서 뭐 이렇게 IP 포트 이용할지 이렇게 우리 이더넷 스위치 같은 경우는 방식을 지정했지 않습니까? 근데 윈도우 서버는 지가 알아서 한답니다. 근데 우리가 파워쉘을 나중에 이제 배우시면 거기서 명시적 지정도 가능하답니다. 근데 이런 게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방식은 뭐냐면 스위치 인디펜던트와 이제 사용했을 때는 조금 인바운드 트래픽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인바운드 트래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게 뭔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스위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시스코 스위치가 있고 여기 단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얘는 이렇게 해서
하나의 포트 채널처럼 되어 있고 얘가 IP 주소를 이 전체 하나를 가지고 얘가 물리 주소가 원래 얘가 AA, BB라면 일반적으로 이 첫 번째 포트 주소를 얘가 맥 주소로 사용한다 했죠. 그래서 항상 AA 어떤 쪽으로 통신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주소를 해서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서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상태에서 얘가 단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얘가 이제 회시를 해보니까 첫 번째 놈은 여기를 선택하고 두 번째 놈은 여기를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럼 얘가 이렇게 통신할 때 이렇게 가고 두 통신할 때 이렇게 가는데 스위치 입장에서 뭐가 문제냐면 스위치는 이렇게 해서 테이블이 있으면 여기 포트 3, 포트 4, 이게 포트 1, 포트 2면 포트 1, 2, 3, 4가 돼 있으면 3에는 얘 CC 맥 주소가 DD 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3면 CC, DD가 되어 있는데 이 1, 2에서 어떠냐면 얘가 통신할 때는 1포트로 뭐가 들어오죠? 1포트로 AA가 들어오죠. 근데 얘가 이번에는 분산을 해서 요 경로를 선택하면 요 경로를 해서 나가면 이제 2번 포트로 AA가 들어오죠. 그러면 AA가 1번 포트가 삭제되고 2번 또 넘어갑니다. 또 다시 얘가 혹시 이쪽 통신하면 다시 이게 넘어갑니다. 뭐냐면 스위치 입장에서 굉장히 불안한 거죠.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맥 테이블이 주소 왔다 갔다 하는 증상이 뭐냐면 맥 테이블 플래핑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맥 테이블 플랩이 발생하다 보면 얘가 스위치가 이 포트를 가끔 에러 디세이블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루프가 발생할 때 이게 계속 발생하거든요. 루프가 발생하면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가 문제가 뭐냐면 얘가 나가는 트래픽은 어떻게든 이렇게 이쪽으로 갈 수 있고 이쪽 분산할 수 있지만 들어오는 트래픽은 뭐냐면 결국 얘의 맥 주소는 둘 중에 한 군데만 찍혀 있지 않습니까? 그 한 군데만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바운드 트래픽일 때는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스위치 인디펜던트 모드로 사용할 때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얘는 언제 사용하냐면 LHCP로 사용할 때는 우리가 LHCP 모드를 사용할 때 더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LHCP는 요게 1, 2 이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받습니까? 얘를 물리를 안 하고 포트 채널 번호로 받죠. 얘가 포트 채널 번호로 LHCP는 이렇게 돼 있던 겁니다. 그럼 어느 쪽으로 들어오든 간에 얘가 들어오든지 간에 얘 입장에서는 요걸로 지키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없죠. 이렇게 들어오더라도 포트 채널 내부의 분산 기준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방식은 이제 LHCP랑 하는 것들을 굉장히 권장됩니다. 사실 요게 아마 이게 기존의 이더 채널 할 때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던 것들이 부업 분산 이런 것들이 요거랑 연관을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단순히 이 이더 채널 세팅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누가 개념도 모르고 한 10분만 배워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조금 개념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은 쌓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이퍼V 모드, 제가 이거 오타 났네요. 밸런싱인데 이게 앞에도 다 오타 났냐 아닌지 모르겠네요. 다 오타 났네요. 자, 밸런싱 이제 BLNCING 이렇게 되죠. 예, 치다 보니까 또 왔네요. 자, 근데 얘는 이제 앞에 설명을 드렸던 거고 하이퍼V 포트 모드라는 것은 아까 말했잖아요. 이 VM별로 트래픽을 조절한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렇게 해서 VM별로 조절해서 한다. 이때 사용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했습니다. 근데 요게 단점이 뭐냐면 결국 뭐냐면 얘는 요 포트를 메인으로 쓰고 요때는 안 쓰고 얘는 요 포트를 메인으로 쓰고 이걸 안 쓰고 또 얘는 요걸 근데 결론적으로 뭐냐면 얘에 나가는 모든 트래픽은 하나밖에 쓰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한 트래픽을 아무리 링크를 이더 채널을 많이 깐다 하더라도 얘는 결국 하나밖에 사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자체는 뭐냐면 글로벌하게는 하이퍼V 포트를 통해서 글로벌하게는 이제 액티브 구현되지만 결론적으로 한 개의 피지컬 링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일 릭에 되었고 초과 한계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얘는 이제 좀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일반적으로 이제 스위치 인디펜던트 모드로 많이 사용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이나믹이라는 방식이 나왔습니다. 이건 뭐냐면 앞에서 배웠던 이 두 개를 섞어버린 겁니다. 섞어버린 것들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되어 있는데 이걸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앞에 요것들 한번 볼게요. 자, 요렇게 되어 있을 때 보면 얘가 이제 기존의 우리가 VM의 하이퍼V 포트 스위치 인디펜던트에서 이렇게 돼서 스위치가 되어 있는데 자 이렇게 됐을 때는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얘는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나갈 때 근데 들어올 때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얘 입장에서는 항상 동일한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트래픽이 발생합니다. 자 얘도 이렇게 해서 스위치는 여기 등록되기 때문에 얘가 가는 건 이렇게 해서 얘의 맥 주소가 이렇게 등록되고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앞에 얘의 단점은 뭐냐면
이게 그 단일 릭의 대역폭을 한 개 초과할 수 없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좀 그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얘는 뭐냐면 아웃바운드 트래픽은 이렇게 나가게 되고 각각 물리 포트 얘 서버의 물리 포트를 분산시키게 되고 그래서 아웃바운드는 서버의 포트를 NIC 포트 분리하게 되고 인바운드는 이쪽으로 해서 당연히 이쪽에서 했던 가운데 하기 때문에 이것도 분산이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요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단일. 그래서 요거를 조금 개선해 보면 어떻게 해서 나왔던 개념이 요것을 개선해 나왔던 개념이 로드 밸런싱의 다이나믹 방식이란 겁니다. 사실 제가 이걸 잘 이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 이게 사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실무에서 이걸 다이나믹 방식 사용해 보진 않았습니다. 다이나믹 방식 주로 앞에 했던 스위치 인디펜던트 모드에서 우리가 하이퍼-V 포트 모드랑 아니면 LACP 어드레스 해시 모드를 많이 사용했었는데 그런 방식들을 얘는 이제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 인바운드 트래픽에 대해서 이것을 한번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저도 가끔 이게 개념이 굉장히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이 하이퍼 V 포트 방식이 문제가 뭐냐면 단일 대역폭을 초과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면 기존의 하이퍼 V 방식도 비슷한데 아까 요 그림이 요 그림을 한번 볼게요. 얘가 이렇게 돼 있을 때 어떻게 기존에 했냐면 요 서버는 뭐냐면 여기 서버는 이렇게 얘들이 다 맥 주소를 가지지 않습니까? 얘가 기본적으로 요 주소로 계속 GERP 메시지를 이렇게 던집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가 이렇게 던집니다. 이렇게 던지게 되면 어떠냐면 이 서버로 들어오는 여기다가 스위치를 이쪽 학습됐기 때문에 스위치 외부에서 들어온 트래픽들은 이렇게 해서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인바운드 로드 밸런싱이 기존에 계속 발생을 했던 겁니다. 근데 얘가 뭐냐면 인바운드는 이렇게 보안분산인데 아웃바운드도 여기 특정 포트만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다이나믹이는 뭐냐면 기존에는 계속 GERP를 뿌려서 이렇게 GERP를 뿌리면 ARP를 받으면 얘가 이 단말이 용기 연결되어 있구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외부로 들어온 트래픽이 나가는 요거는 똑같이 합니다. 요 과정은 똑같이 합니다. 요까지는 똑같은데 차이점 뭐냐면 나가는 트래픽이 다르다는 겁니다. 뭐냐면 기존에 나간 트래픽 얘는 요쪽 매핑이 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나가는 걸 어떻게 하냐면 나가는 걸 이쪽으로 하지 말고 이쪽이 많이 찾는 것 같으면 이쪽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자는 겁니다. 하지만 들어오는 거는 주기적으로 GERP를 보내서 이쪽으로 맥 주소 러닝이 발생하기 위해서 이게 발생하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처음에 제가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자, 먼저는 일단은 GERP를 기본적으로 뿌려서 들어오게 하는 거는 맞고 그리고 나서 나가는 거는 이 중에서 동쪽으로 선택한다. 요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인바운드 트래픽은 얘가 기본적으로 GERP 메시지 계속 주기적으로 알립니다. 그래서 요 VM의 V닉이 여기 연결되어 있어요. 계속 알려서 고정된 곳으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아웃바운드 트래픽 요게 차이가 있는 거죠. 앞에 있을 때는 어떻게 했죠? 앞에 있을 때는 이 하이퍼 V 포트일 때는 고정으로 특정 포트로 고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그게 아니라 최적의 이걸 선택하는 거다. 물리. 피닉은 피지컬 닉입니다. 서버에 실제. 그래서 요것을 최적의 얘를 차이점이 요거 하나입니다. 최적의 닉을 선택하는 것들이. 근데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서버 이제 얘가 VM이 이렇게 있으면 이걸 좀 구분해서 한번 해볼까요? 자, VM 이렇게 4개가 있다. 이렇게 VM 1, 2, 3, 4가 있고 VM 1, 2, 3, 4가 있고 이게 이제 서버 1 서버가 있고 서버가 2가 있고 여기 시스코 스위치가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시스코 스위치가 자 이렇게 해서 얘가 2개 포트가 있고 이렇게 해서 얘 포트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다 해볼게요. 자 기존에 우리가 하이퍼 V 로드 밸런싱이 어떻게 했냐면 얘가 나갈 때는 이렇게 나가고 들어올 때도 이렇게 들어오게 했다는 양방향으로 얘는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얘는 그래서 얘가 기본적으로 얘가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얘가 기본적으로 항상 GERP 메시지를 기본적으로 뿌립니다. 사실 안 뿌려도 이쪽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했다는 반면에 얘는 뭐냐면 항상 얘네 했다면 얘는 조금 다르게 했다면 얘가 어떨 때는 요 경로를 타고 나갑니다. 근데 어떨 때는 얘가 요 경로를 타고 나갑니다. 자, 요렇게 타고 나가기 위해서 얘가 나가는 트래픽은
이렇게 돼갑니다. 대신 들어오는 트래픽은 들어오는 트래픽은 항상 특정 요걸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들어오는 거 똑같은 나가는 거를 좀 더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건데 이때는 앞에 말했던 어드레스 해시 방식에서 나가는 걸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조금 제가 어려웠냐면 자, 보시면 자, 요게 요 스위치 입장에서는 뭐냐면 여기 포트가 만약에 3, 4라 해보겠습니다. 스위치 입장에서 볼게요. 3 4가 돼 있는데 자, 얘가 요렇게 해서 티밍으로 이렇게 해서 나가면 얘 뭐 이렇게 여러 개 돼 있으면 이 전체가 있으면 가상의 맥 주소이기 때문에 첫 번째 그 맥 주소로 해서 나간다 해볼게요. 그럼 얘가 요렇게 나가면 3번 포트로 AA가 들어왔죠. 근데 또 4번 포트로 이렇게 나오면 AA가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얘가 요거 별개로 제가 말했듯이 얘가 항상 이 데이터 트래픽으로 나가는 걸 학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얘가 뭐냐면 계속 뭘 뿌리냐 했냐면 얘들 둘이 방식은 GARP를 계속 뿌립니다. GARP를 계속 이렇게 뿌립니다. 그럼 GARP를 뿌리해서 얘는 이쪽으로 해서 얘는 항상 3번으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올 곳이 3번, 원래 3번 AA, 또 얘는 2번, 얘는 BB라는 얘도 이제 얘는 얘는 참 이거 조금 다르죠. 제가 헷갈렸네요. 자, 이 상태에서 뭐냐면 여기서 그 포트 얘는 그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게 얘가 가상의 맥 주소 AA를 가지고 얘는 BB, 얘는 가상의 아니기 때문에 물리가 아니기 때문에 CC, DD 이렇게 V임의 가상의 맥 주소를 가지게 됩니다. 이 안에서 가상의 맥 주소 가상의 물리 얘의 맥 주소가 아니라 가상의 이걸 쓰게 되거든요.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처음에 GARP 이렇게 뿌립니다. 그럼 뿌리면 얘는 이쪽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얘는 이쪽으로 또 얘는 이쪽으로 해서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얘랑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1 AA는 포트 3번, 포트 3번에는 AA CC가 돼 있고 4번에는 BB DD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까지가 똑같습니다. 요까지 이렇게 뿌리는 거는 요 우리가 말했던 요 앞쪽에 이 하이퍼 V 포트 방식이랑 똑같습니다. 요거는 하이퍼 V 포트 방식이고 요거는 다이나믹 방식인데요. 자, 여기서 이 상태에서 뭐가 다르냐면 얘가 이렇게 뿌리는데 얘는 나갈 때 항상 여기로 나가는 겁니다. 자, 요걸로 해준 거는 나중에 들어오는 애들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게 스위치 테이블을 만들어 줬는데 얘가 이제는 나갈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얘가 어떤 원하는 경로를 선택할 수 있게 나간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가게 되는데 그럼 뭐냐면 얘가 이렇게 나갈 땐 관계없는데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4번으로 나가죠. 그럼 원래 AA가 3번으로 나가야 되는데 AA가 4번 나가면 이게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럼 또 이게 플래핑을 치니까 스위치 입장에서는 에러 디세이블 상태로 만들어지냐 않냐 했는데 그러니까 요즘 데이터 센터 스위치들 보면 지금 학습이 두 가지로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이렇게 GARP에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얘가 데이터가 실제 가는 경로에 의해서 그걸 학습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때 실제 데이터가 가는 것보다 이 제어 트래픽, GARP 트래픽들을 좀 더 우선시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계속 뿌려버리면 얘가 가더라도 이쪽을 더 원래 이쪽이라 해서 맥 테이블 자체에서 이렇게 고정으로 해준답니다. GARP가 갔던 걸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트래픽은 항상 고정된 경로로 들어가게 해주고 나가는 트래픽은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것들을 그냥 우리가 일반 책 같은 데 보면 얘는 그냥 이거 두 개 조합이야 이렇게 하고 끝나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사실 제가 이거는 이제 이더체나 본딩을 좀 정리를 다 해놓으려고 했던 자료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고 나중에 또 필요하실 때 챙겨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세팅하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버 관리자 가서 여기 닉 티밍을 하셔가지고 팀 이름을 할당하고 그리고 이게 원하는 포트, 닉 주소의 포트를 두 포트 선택하고 여기서 티밍 모드 선택하면 됩니다. 만약 스탠바이 독립 전행 이게 인디펜던트 모드거든요. 스위치 인디펜던트 이걸 선택했을 때는 액티브 스탠바이에서 대기 어댑터 두 개 중에 2번은 스탠바이로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팀이 만들어지면 이렇게 되게 됩니다. 이제 팀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요 윈도우의 네트워크 제어판에 네트워크 연결 딱 가보시면 이게 티밍 인터페이스가 이 원래 물리 인터페이스 두 개뿐만 아니라 이 논리적인 티밍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뭘 입력해야 되죠? 우리는 이 IP 주소를 주면 된다 했습니다. 자, 이 IP 주소를 주면 되고 이 IP 주소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속성을 바꿔서 여기에 뭐 가상의 맥 주소 수동으로 줘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이 두 개 중에 첫 번째 얘의 맥 주소를 이거의 맥 주소로 기본적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의
것들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요것들은 이제 다 이제 스위치 인디펜던트 제가 말했지 주로 액티브 스탠바이 설정이 필요 없고 LACP를 했을 때는 이게 설정이 필요하다 요렇게. 그래서 이 티밍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위치 인디펜던트라면 얘가 메인, 얘가 백업이라면 LACP 같은 경우는 이렇게 둘 다 동시에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이게 좀 어려웠던 게 VM 환경이 나오다 보니까 막 헷갈렸던 건데 그것들만 조금 조심해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VM 환경에서 제가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VM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 VM들은 여기 보시면 VM들이 가상의 NIC를 가지면 얘의 맥 주소가 있습니다. 얘는 얘의 맥 주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얘 맥 주소가 있다 보니까 스위치는 뭐냐면 이렇게 냅두고 시스코 스위치가 있으면 우리가 얘가 원래 하드웨어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실제로 어느 하드웨어에 물리 랜카드가 있지 않습니까? 얘를 공유하게 되는데 원래 일반적인 우리 PC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면 PC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얘 랜카드 얘가 그냥 주소를 쓰는 반면에 얘는 단말 여기 VM 자체에 주소에 있다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만약에 포트 1번 얘가 포트 2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얘는 뭐냐면 포트 1번에 요쪽 들어오는데 얘의 이 가상 닉의 맥 주소 AA가 들어가 있고 포트 2번에는 얘의 주소인 BB가 들어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 설명할 때 혹시 헷갈렸다면 요 개념을 다시 생각하시면서 설명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VM 환경은 사실 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 피지컬 환경에서는 굉장히 쉬운데 이런 지금 주로 이제 피지컬 환경에도 여전히 많이 쓰니까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이렇게 막 꺼여버렸네요. 네. 자, 그래서 요것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만약에 액티브 스탠바이 티밍을 구성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스위치 서버가 이렇게 있고 스위치가 가장 일반적이죠. 여기 가장 일반적인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액티브 스탠바이일 때는 얘가 굳이 스위치를 설정 안 해야 된다. 일반적으로 스위치 인디펜던트 모드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단말에 이렇게 얘가 닉 드라이버가 얘가 죽음에 넘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떠냐 평소에 항상 장애를 얘가 죽나 안 죽나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얘가 안에 커널에 있는 그 티밍 드라이버가 그래서 만약 얘가 딱 죽으면 이쪽으로 넘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새로운 닉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넘어가더라도 얘가 맥 주소는 변경 안 되게 일반적으로 한다 했죠. 그런데 이제 얘가 변경되지 않지만 얘가 나머지 스위치한테 알려줘야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GARP 메시지를 보내야지 다음부터 얘가 패킷을 이쪽으로 보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보내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들어오게 만들어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아까 벌추얼 맥 주소는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기존에 항상 프라이머리 멤버, 이 둘 중에 프라이머리 멤버 주소를 그냥 가상의 맥 주소로 사용한다. 그래서 특별한 서비스 장애 나더라도 처음에 이 주소를 유지를 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혹시라고 잠재적으로 혹시 오류 나서 멤버 변경이나 뭐 장애나 뭐 리부팅 이럴 때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이게 조금 맥 주소 기반의 인증이나 이런 고정성 요구하는 곳에서 요소성 요구하는 환경에서는 좀 문제 못하나 요구하는 환경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아까 앞에서 했던 여기서 수동으로 맥 주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해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눅스 반딩은 윈도우의 이름 똑같습니다. 여러 개의 닉을 묻는 기술 똑같습니다. 얘도 다 뭐 거의 99%까지 비슷합니다. 근데 얘는 이제 본딩 모드가 너무 많아요. 이게 본딩 모드가 우리 앞에 리눅스 같은 경우, 그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LACP on 그리고 그 스위치 인디펜던트 모드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있는데 실제로는 업계에서는 이 두 개밖에 사용 안 합니다. 1번, 4번만. 자, 1번, 4번이 우리 스위치 인디펜던트랑 비슷한 윈도우의 액티브 스탠바이 모드로 사용되고요. 이 4번 모드가 우리가 말하는 LACP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액티브 스탠바이 윈도우의 스위치 인디펜던트랑 비슷하다. 인디펜던트랑 비슷하다 이렇게 돼 있어서 스위치 설정이 불필요하고 얘는 스위치 설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거 두 개만 있고 나머지는 공부하셔도 되는데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결론적으로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건 못 봤습니다. 그래서 요런 기능 두 가지만 있다. 요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나머지는 굳이 이제 공부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거 하나의 설명을 다 드리고 싶었었는데 이렇게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요거 사용되는 건 두 개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 같은 거 보더라도 나머지 다 무시하시면 됩니다. 요거 두 개만 개념은 앞에 설명드렸던 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리눅스는 항상 이런 식으로 그
뭐지 이렇게 CLI로 환경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처음에 저도 좀 어려웠었는데 나중에 해보시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나중에 기회 되시면 한번 해보시면 좋은데 요게 리눅스는 단점이 뭐냐면 리눅스 그 우분투 계열이나 CentOS 계열이나 CentOS 버전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옛날 예시를 하나 들어놨는데 다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그냥 개념을 얻어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더넷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으면 우리가 이더 채널을 구성할 때 요 하나하나 인터페이스를 우리가 뭐냐면 시스코는 이제 멤버라고 했습니다. 멤버 인터페이스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걸로 포트 채널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 리눅스 같은 경우는 서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렇게 구성을 했을 때 보면 이렇게 번들을 했을 때 요 포트들을 뭐라 하냐면 우리가 이제 본딩 묶었던 전체 인터페이스를 요 포트 채널 역할을 하는 게 본딩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본딩. 그리고 요 개별 하나하나를 뭐냐면 얘에 대해서 종속되어 있다 해서 노예라 해서 슬레이브 인터페이스를 합니다. 그래서 얘의 슬레이브 인터페이스와 멤버 인터페이스 개념이 같고 본딩 인터페이스가 포트 채널 인터페이스와 개념이 같다는 것을 거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서 요 ETH0, ETH1이라는 거 슬레이브 인터페이스에다가 얘가 슬레이브 예스 이렇게 슬레이브 예스라고 하고 얘의 마스터는 본드 제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요것들을 딱 이렇게 표시를 해놓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얘들 둘이가 이제 여기 이제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얘가 본드 0이라는 것을 그래서 얘들 둘이가 본드 0에 사용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본드 0에다가 우리가 뭐냐 IP 주소를 할당하게 돼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IP 주소를 할당하게 돼 있고 여기서 본딩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본딩 옵션에 보면 우리가 예를 들면 이 LACP를 사용할 때는 본드 옵션 몇으로 사용했죠? 4번을 사용하게 됐고 예를 들면 액티브 스탠바이 때는 액티브 백업일 때 1번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MII 모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링크 상태를 얘가 주고 있는 장애한테 감지하는 그 주기를 100ms 단위로 하게 돼 있고 우리가 LACP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레이트 모드 보면 패스트 모드, 슬로우 모드 있지 않습니까? 이런 옵션들을 여기 뒤쪽에다가 이렇게 추가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때그때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딩 인터페이스에 뭘 준다? 이 IP를 할당한다. 요것을 아시면 되겠고 얘는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걸 어떻게 하냐는데 대부분 다 이거 그냥 카피 앤 페이스트 합니다. 이거를 막 개념을 이해만 하고 사실 이걸 그대로 카피 페이스트 하고 요 안에 내용만 한 글자 추가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걸 에워 쓰시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 에워 줄 수도 없습니다. 에우는 것 자체가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요것들을 어디 자기 어디 메모장에 잘 정리해 놨다가 이렇게 옮겨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념을 설명해 드리는 거지. 이걸 처음에 저는 어릴 때는 이걸 막 리눅스 처음에 할 때는 이거 에워서 해야 한다고 리눅스 이제 못 하겠어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념들만 잘 이해해 두시면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래서 본딩 옵션 중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중에서 우리가 이게 다양한 모드가 있는데 저도 이제 정리만 해놨지 이 중에 쓰는 것들은 이게 모드 제가 쓰는 것들이 뭐냐면 1하고 4만 쓴다 했죠. 1하고 1이 액티브 백업 그래서 항상 얘는 모드인데 보면 1 아니면 4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MII 몬이란 거는 뭐냐면 얘가 미리세크 단위로 있죠. 미리세크 단위고 실제로는 이렇게 MII 몬 100으로 이렇게 입력해야 됩니다. 100으로 입력하면 이렇게 100으로 입력하면 뭐 이렇게 미리세컨 단위입니다. 그래서 100ms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장애가 난지 안 되는지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LACP, 패스트, 슬로우 이런 거 있죠. 요것도 했던 것들을 LACP 되는 거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요 X 트랜스밋 해시 팔러시 우리가 이더 채널 할 때 보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해시 방식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윈도우의 부하 방식처럼 얘는 윈도우 같은 경우는 부하 방식이 뭐가 있었죠? 윈도우 앞에서 배웠죠. 세 가지가 있었죠. 해시 방식이 있었고 하이퍼 V 포트 방식이 있죠. VM 환경에. 그리고 얘를 좀 개선했던 다이나믹 방식. 그래서 얘는 이제 아웃고잉은 얘를 이용하고 인커밍은 얘를 이용하기 윈도우에는 이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그냥 이렇게 해서 해시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 방식을 뭐 맥 주소만 섞을 거냐, 맥 포트 주소 섞을 거냐, 맥 포트 이렇게 다 섞을 거냐 이렇게 3, 4 IP 포트 여기 잘못됐네요. 맥이네 포트죠. IP 포트 쓸 거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패시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있던 것들은 얘는 잘 이제 레이트는 일반적으로 잘 건드려주지 않고 얘는 한번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뭐냐면 장애 업 딜레이, 다운 딜레이는 이제 장애 감지 후에 이가 포트가 원래 죽어 있다가 여러 포트를 이렇게 여러 개를 쓰고 있는데 혹시나 내가 죽었다 살아났을 때
살아나더라도 요때까지 200ms까지 정도는 좀 이렇게 지연을 지켜본다. 왜냐하면 얘가 죽었다 살았다 할 수 있으니까 그때 업을 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은 잘 사용해 보지 않았고요. 사용해 보지 않았고 그냥 지금 이런 것들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뒤에 것들은 잘 사용하지가 않기 때문에요. 근데 이 failOver mac이란 거는 조금 한번 알아두시면 좋은데 이 기본값이 0이거든요. 기본값이 0인데 이가 none이란 기본값인데 얘가 뭐냐면 우리가 그 기본 동작이 우리가 이렇게 돼 있어서 얘가 이렇게 티밍을 하고 나면 요 전체에다가 가상의 IP를 주고 가상의 맥 주소 첫 번째 걸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냐면 얘가 죽더라도 얘 첫 번째를 가상의 맥 주소 계속 쓴다 했지 않습니까? 그 방식이 바로 얘 0번 넘 방식입니다. 이걸 또 바꿀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0을 쓰기 때문에 0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RP 인터널 ARP IP 탁이라는 건 뭐냐면 기존에 이렇게 해가지고 검정색으로 할까요? 검정색이. 자, 이게 스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기존에 이렇게 장애가 남는 걸 이렇게 얘가 장애 남들 감지했는데 그 단순히 물리 링크 감지하는 게 아니라 차라리 우리가 이쪽 링크를 어떤 특정 링크로 이렇게 뭐냐면 ARP를 보내보자는 겁니다. ARP를 이렇게 보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ARP를 보내서 간격을 ARP 인터벌을 5000ms를 주고 이 대상을 줘서 실제로 단순히 이 물리 인터페이스 없다는 게 아니라 통신이 되는지 보자. 그래서 이 링크를 사용할지 말지를 우리가 좀 더 현명하게 이렇게 ARP로 통해서 답변을 받으면 어떨까? 그것이 바로 그 이 ARP 타겟 명령 인터벌과 ARP 타겟 명령입니다. 근데 요거는 거의 사용해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 AD 셀렉터라는 명령은 사실 그 사용하지 않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있는데 요것들이 이게 우리가 LACP랑 우리가 했던 이더 본딩 티밍의 단점이 뭐냐? 한 가지 가장 큰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면 우리가 얘가 이렇게 닉포트가 두 개 있으면 이렇게 연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게 한계가 뭐냐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스위치 있으면 이렇게 연결한다는 거는 뭐냐면 이 스위치가 죽어버리면 문제가 없는 둘 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냐면 링크랑 이런 것들 이중화되는데 스위치 이중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다르게 이렇게 구현해 보는 거죠. 스위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냐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하는 것들 안 되냐 해서 요즘은 이제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는데 초기에 이런 아이디어를 구현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렇게 두 군데로 돼 있을 때 왜 이렇게 했을 때는 스위치가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두 개 중에 동시에 사용하지 못하고 최초의 리눅스 OS에서는 이걸 한 개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었어요. 한 개만. 그러면 이때 이 둘 중에 어느 쪽을 선택할지 그리고 이게 장애가 났을 때는 또 이쪽 넘어가기 선택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AD 셀렉트 8023.AD가 최초의 그 LACP니까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쪽이나 이쪽을 그래서 먼저 된 쪽을 사용하고 나머지 이쪽을 사용하자 이런 기능인데 사실 이거 거의 사용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개념을 가지고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개념이 나왔습니다.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최초에는 이런 식의 아이디어도 있었다. 근데 요 개념을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다른 개념을 이용해서 요것을 구현합니다. 실제적으로 요거는 현실 세계 거의 99%다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데 그때 이 개념을 통해서 구현된 건 아닙니다. 실제 이 개념을 통해서 구현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을 위해서 나왔던 개념이 이런 것들이 있었다 한때 초기에. 근데 요거는 실제 쓰지 않는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요거는 액티브 스탠바이 당연히 아까 윈도우 똑같고요. 얘도 장애 감지하고 장애 감지 후에 새로운 넘어갈 걸 이 둘 포트 중에 하나 죽은 거 요 감지 계속 미디어 인디펜던트 모니터에서 계속 장애 물리적인 걸 감지하다가 얘가 죽으면 이렇게 넘어가고 나서는 얘가 다시 GARP랑 뿌려서 야 얘들아 나 바뀌었어 하면 알려주는 거죠. 그렇게 하는데 얘가 말씀드렸지 페이로버 0번이 뭐냐면 처음에 본딩 맥 할 때 첫 번째 닉 주소를 본딩 주소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사용하다가 페이로버 하더라도 얘는 뭐냐면 항상 이 주소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액티브 1번, 액티브 2번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는 거죠. 이 본딩 주소들이 이런 식으로 활성화된 맥 주소 사용하고 뭐 이렇게 닉의 맥 주소 이렇게 막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복잡한데 기본값으로 특별한 경우 아니면 요 0번을 사용하시는 것들을 꼭 기본값이 오니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눅스에는 기본적으로 원래는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예전에 2017년인가 18년인가 그 하여튼 전후에 CentOS가 7이 나왔어요. 제가 이제 주로 이제
레드햇 계열에 많이 사용했었는데 이 나올 때 그때 뭐냐면 갑자기 책을 어떤 책이나 매뉴얼을 한번 쭉 보는데 갑자기 리눅스의 티밍이라 나오는 거여서 아이 뭐야 이거 잘못된 거 오타난 거 아니야? 윈도우는 티밍이고 리눅스는 반딩인데 누가 이렇게 잘못 적어놨지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레드햇 계열에서는 리눅스 레드햇 7부터 리눅스 티밍이라는 걸 생겼습니다. 이 레드햇 계열만 이게 RHEL이 레드 엔터프라이즈 리눅스라는 것은 약자인데요. 원래 이제 기존에는 본딩만 우리가 있었던 거죠. 이 본딩은 리눅스 커널에서 이 본딩 드라이버가 있었습니다. 근데 얘가 어떻게 되냐면 얘가 별도 사용자인데 별도 사용자 공간 데몬에다가 팀 D라는 데몬을 가지면서 이게 좀 오타가 많이 났네요. 팀 가지면서 이 립팀 라이브러리로 커널과 통신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로 티밍 드라이브가 RHEL7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막 저도 연습 한번 해보고 했었거든요. 근데 쓰지는 않지만 이런 거 이게 더 좋나 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얘가 레드햇 9에서 얘가 디프리시에이트 사용하지 말라고 했고 10에서는 제거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얘가 이렇게 별도 사용자 공간에 따라서 더 유연성을 가질라 했는데 실제 이 레드햇 계열만 이걸 사용하다가 추가로 나왔고 나머지 데비안 계열이나 우분투 이런 계열에서는 거의 지원하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얘가 또 본능과 기능이 거의 사실상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본능 기능 자체가 기존에 뭐 굉장히 안정적이었어요. 그래서 굳이 이게 필요가 없던 거죠. 그리고 얘가 티밍이 이제 별도의 사용자 공간을 하다 보니까 더 복잡해서 결론적으로 얘는 모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이 과도기 적용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것들은 이제 넣을까 말까 하다가 이제 그냥 설명을 안 하면 이제 요게 요즘 그 기업들은 다 요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요걸 짧게 설명을 드리고 나중에 이제 디자인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지금 제가 리눅스 티밍 본딩을 설명했냐면 지금 요걸 설명하겠다 했던 겁니다. 자, 우리가 서버가 이렇게 있습니다. 서버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닉포터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요때 스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한번 그려봅시다. 스위치가 이렇게 돼 있으면 저 스위치 이렇게 티밍을 구현하고 여기 스위치가 이렇게 티밍을 구현하고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우리가 티밍 본딩이라고 표현하고 이쪽에서는 우리가 이더 채널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요것들을 하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이게 단점이 뭐냐면 장비가 죽어버렸을 때 중간에 장비가 하나 죽어버렸을 때는 이게 결론적으로는 이중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의 데이터 센터 중에서 고가용성을 요구하는 구조에서는 이제 이 구조가 아니라 어떤 구조가 나오기 시작했냐면 좀 다르게 얘를 이렇게 해가지고 앞에서 아까 한번 설명드렸는데 요걸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자, 요게 원래 요게 안 됐는데 이렇게 양쪽 스위치로 양팔 벌려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구현을 하게 됐습니다. 요 기술들이 요즘에 나왔던 기술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같은 장비로만 이렇게 LACP 구성이 가능했거든요. 다른 장비들은 구성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LACP가 구성이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한쪽 스위치에서만 이렇게 두 가닥으로 해서 LACP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다른 스위치 가에도 여기 LACP를 구성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술이 발전합니다. 자, 이게 LACP는 어떻게 LACP를 우리가 구성할 때 뭐가 있었습니까? LACP를 구성할 때 조건이 뭐가 있었냐면 LACP를 이렇게 구성할 때 보면 우리 LACP 이렇게 기존의 스위치가 이렇게 있으면 스위치가 이렇게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될 수 있고 이렇게 스위치 입장에서 이렇게 각각 이렇게 이더 채널을 구성할 수 있는데 이때 보면 얘를 포트 채널 1번, 얘를 포트 채널 2번 이렇게 해서 이제 멤버 인터페이스를 각각 이렇게 하나면 들어갔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개 스위치 내에서 이거 구분하는 용도가 이거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이제 구분했었는데 얘가 이제 이렇게 다른 스위치일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다르게 하는 기술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여기서 이제 가상화 기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가상화 기술이란 거는 뭐냐면 아까 앞에 VM이 나왔던 것처럼 VM 같은처럼 이렇게 하나의 CPU, 메모리, 하드, 랜 카드 등 하이퍼 바이저널 아레이를 통해서 얘를 자원을 나눠서 얘는 VM 1번, VM 2번 이렇게 나눠 쓸 수 있는 얘는 뭐냐면 자원을 나눠서 쓰는 개념도 있지만 얘가 다른 말로 이렇게가 아니라 여러 개의 자원을 한 개로 합치는 기술도 가상화를 합니다. 그래서 나누거나 합치는. 그래서 이 두 개 스위치를 마치
원래 따로 떨어져 있는 이 두 개 스위치를 한 개 스위치로 바라볼 수 있는 기술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표적인 게 VSS, VPC, 그다음에 스태킹 이런 기술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사실 이제 CCNA 과정에는 안 나오지만 실제 업계에 나가시면 다 이 기술 동작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들 하나의 장비처럼 인식할 수 있는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실제적으로 뭐냐면 물리적으로는 두 개의 장비지만 실제적으로 모습은 단말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뭐냐면 한 대 스위치랑 같습니다. 그래서 단말 입장에서는 그냥 일반적으로 LACP 이렇게 구현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단말 입장에서는 얘가 이렇게 돼 있든 똑같이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기술들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여기 보시면 단말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양쪽으로 양팔 번열로 해서 LACP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런 기술들이 우리가 VPC, VS 이런 것들이 두 개 이상의 분리된 스위치에 걸쳐서 이 이더 채널을 구성할 수 있게 해놨어요. 자, 이런 기술들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은 나중에 제가 디자인할 때 한번 설명을 드릴 거지만 이게 뭐냐면 이더 채널인데 어떤 이더 채널이다? 바로 멀티 샷시 여러 개의 장비로 연결된 이더 채널이다. 기존에는 한 군데만 했다면 이렇게 여러 군데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념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 같은 경우에도 뭐냐면 이런 식으로 두 개 양쪽 스위치를 양팔벌레 할 수 있게 됐겠죠. 예전에는 스위치는 이렇게 한 대 스위치만 됐지만 지금 스위치도 이렇게 양팔별로로 해서 LACP를 구성할 수 있고 단말들도 자 이런 식으로 발전한 기술들이 바로 멀티샷시 이더 채널이라는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되는 이더 채널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앞에 티밍, 본딩 이런 것까지 해서 전체적인 발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것 나중에 한번 꼭 정리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